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라는 책인데요. 고준성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동국대학교 견임 교수이면서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장이기도 하십니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전문 투자 센터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그런 과정들은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오늘도 이 책에서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절은 나쁜 소비 습관이 자산 관리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비 습관은 자산 관리의 가장 큰 적이다. 판교에 사는 A씨. 그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 덕분에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 여기에 고등학생인 2명의 자녀들까지도 잘 성장해 주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퇴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에 은퇴의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가끔씩 들려오는 남편의 한마디. 여보, 5, 6년 뒤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은퇴 준비 잘 하고 있지? 라는 물음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은퇴는 다른 사람의 얘기인 줄만 알았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업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애씨는 그동안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에 더 치중하며 살아왔다. 돈은 모아본 적이 없다. 매월 통장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를 사용하기에만 급급했다. 남편이 기대하며 생각하고 있는 은퇴 준비는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 생활비 속에는 은퇴 준비에 필요한 돈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이 급해졌다.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다행스럽게도 친정언니의 권유로 부동산 카페에 가입했다. 그리고 운 좋게 경매 스쿨에서 공부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카페에 들어갔다.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올라와 있었다. 자산 관리 방법으로 종잣돈 1,000만 원부터 모으기, 하루 1만 원의 지출 줄이기, 심지어는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은 글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의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냐하면 절약과 절제, 저축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동산 카페를 통해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산 관리는 은퇴 준비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다. 또한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행동으로 이어져 실행하기까지는 1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생활비로 들어오는 수입 전부를 지출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때에는 생활비를 추가로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까지 가계부를 사용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던 그녀가 수입에 비례해 소비 계획을 짜고 여기에 맞춰 지출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통제해 나갔다. 왜냐하면 소비만을 일삼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소비만을 즐기는 노예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첫째, 쇼핑하는 습관부터 바꿨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생필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량으로 구매한 생필품들은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곤 했다. 특히 식료품들은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상해서 버리는 것들이 꽤 많았다. 그래서 바꿨다. 많이 사용하는 공산품을 제외한 생활용품과 식료품들은 소량으로 샀다. 확실히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었고 매월 2, 30만 원 정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두 번째, TV 홈쇼핑 구매를 접었다. 매월 TV 홈쇼핑에서 구매로 지출하는 돈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충동적인 구매가 많았다.
1+1으로 하나 더 준다는 광고에 혹해서 구매를 일삼았던 것이다. 물론 편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홈쇼핑에서 사들이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혹에 걸려들어 구매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홈쇼핑 구매를 접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홈쇼핑으로 지출되었던 돈이 그대로 모아졌다. 셋째, 플러그를 뽑았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없이 살았다. 전기료는 고정비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거실과 안방, 아이들 방에 전등을 켜놓을 때가 많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들까지 플러그가 꽂혀 있었다. 그래서 바꿨다. 사용하지 않은 전등은 끄기 시작했다. 또 플러그까지 뽑았다. 전기료가 매월 4에서 5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녀는 작은 습관부터 독하게 바꿔나갔다. 종잣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핑계에 기대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쳤더니 그 결과는 곧바로 저축으로 이어졌다. 매월 100만 원씩 종잣돈을 모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과연 나쁜 소비 습관을 바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싸우면서 소비 습관을 바꾸고자 했었다. 3년 만기 정기적금을 타던 날 너무나 행복해서 울었다. 그녀가 어렵게 모았던 종잣돈 3,8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매에 도전할 용기와 꿈을 갖게 해주었다. 공부를 하면 투자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7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소형 아파트를 발견했다.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좋았다. 지하철역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미래 가치가 좋아 보였다. 매각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1차 법원 감정가에서 3차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권리 분석을 해보니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었다. 임대 보증금도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기준 권리가 되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시중은행이었다. 그녀가 경매 공부를 한 상식으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가짜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녀는 주변 시세를 탐문해 보았다. 전월세 수요가 풍부한 아파트 단지였다. 매매 시세는 4억 1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여기에 전세 가격은 시세의 80%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다. 그녀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권리 분석에 이상만 없다면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아파트의 경매 기록을 꼼꼼하게 열람했다. 그녀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 경매 기록에는 무상 임차 사실 확인서가 있었다. 그녀는 세입자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전세를 놓았다. 경매로 살 때부터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싸게 매수한 것이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전세 보증금만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한 셈이었다. 현재 아파트를 매수한 지 3년이 지났고 시세는 4억 8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무려 자본이 1억 7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경매의 참맛을 알아가고 있다. 그동안 경매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다. 하지만 경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매를 통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요즘도 경매 수업을 들으며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돈 쓰는 즐거움은 잠시 미뤄두어라. 벤자민 플랭클린은 작은 비용을 삼가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작은 비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코 종잣돈을 모을 수 없으며 행복한 부자도 될 수 없다.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만 줄여보자. 계절이 바뀌었다고 새 옷을 사는 것을 지양해보자.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필요한 것이라면 가성비가 높은 것으로 사자. 즉흥적인 외식은 삼가하자. 외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만찬보다 오찬으로 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를 늘려보자. 그런 건 안 된다. 절대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소비하는 습관에서 돈 모으는 습관으로 바꿔보자. 존스는 돈을 낭비하거나 저금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돈 쓰는 즐거움을 잠시 미뤄두라.
그리고 돈을 모으는 즐거움에 빠져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자금을 늘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산 관리를 해보지 않았던 분이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던 것부터 시작을 했죠. 작은 소비를 줄이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 종잣돈을 마련한 걸로 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꾸준히 공부하면서 다음에 투자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돈 쓰는 즐거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 쓰는 즐거움을 잠시 미루고 저축을 하면서 소비를 통제를 하면서 좀 더 부유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 외의 투자든 모든 것은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종잣돈은 내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통제한 것에서 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좋은 투자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